이거 한번 보죠. 클로드 자동화 만들기. 보면은 클로드가 클로드를 부린다. 핸드오프와 버스로 돌아가는 AI 조직 만들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 재밌을 겁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유용하실 거고 필요하다면은 이런 거 관련된 기술로 오픈해 놓은 코드들도 있을 겁니다. 뭐 외국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이 그분들 거 가져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왜 1%까지 포함시켜서 100% 하면 좋은데 왜 99%로 했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노선에서 자동화 매매 만드실 때 클로드랑 열심히 대화하면서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중에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은 그냥 나한테 클로드가 "이렇게 할까?"라고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다 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클로드가 자동으로 다 작업하게 만드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뭔가 파일을 잘못 건드린다든가 이런 위험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화가 길어지면은 막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작업물이 결과가 오히려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안 좋아지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거를 해결을 해야지 클로드 자동화가 가능한 겁니다. 자, 한번 가보죠.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클로드 계정을 메인으로는 두 개를 쓰고요. 계정이 두 개예요. 그리고 서브로도 뭐 한 개 더 있고 또 GPT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개 써요. 여러 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현업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으로 하면은 뭐 한 개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개면 충분한데 어떻게 그럼 자동화로 만드냐 클로드를. 우선은 여기 보면은 클로드 하나로는 부족하다. 컨텍스트가 찬다. 그리고 혼자 다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은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대화 창이에요.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그러면 클로드가 답변을 하죠. 답변하는 동안에 이 대화가 계속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요약을 해요. 이렇게 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할 때 여기 과거의 질문들도 같이 보냅니다. 잠깐만요. 이거 색상 바뀌었네요. 과거의 질문들도 같이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질수록 이게 커집니다. 대화가 굉장히. 그러면은 그다음 질문을 받는 애는 뭔가 무거워지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정보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이전 대화에서 핵심만 추출해 가지고 추출된 핵심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답변 속도도 빨라지고 작업 효율성이 좋아져요. 그래도 이제 결과로 보면은 최종 자동화 매매 만든 거 봤을 때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핵심만 뽑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데이터, 내가 보기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계속 누락이 돼요. 계속 누락이 됩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스트가 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렇게 대화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클로드는 컨텍스트를 지금 아마 최대 100만 개? 100만 개인가 토큰, 대화 글자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100만 개 정도까지 오면은 알아서 요약을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차면은 이 차는 거를 알아서 비워줘야 돼요. 지금은 알아서 못 비워줘요. 클로드에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못 비워주기 때문에 차면은 요약을 해버리고요. 클로드가. 그리고 또 다음 대화를 진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약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게 최고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되 내가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 다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클로드를 뭐 하면 혼자 다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제목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클로드에도 기능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클로드에 뭐 서브 에이전트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들 쓰는 울트라 코드가 있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말이야?"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클로드가 뭔가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은 특정 에이전트 그러니까 특정 일꾼을 만들어서 얘한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하면은 그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일꾼은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그 AI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자동화 매매 만드는 아이고 자리가 부족하네요. 여기서 새롭게 하자. 그래서 너는 이제 클로드가 있고 보내서 다시 하면은 서브 에이전트. 그래서 이 서브 에이전트는 사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자동화 매매를 위한 퀀트 개발하는 라는 AI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는 것도 그냥 텍스트를 써 놓는 거예요. 넌 이러이러한 애다. 그리고 또 다른 애, 뭐 리서치 해주는 애, 리서치하는 AI도 따로 만들어 두고요. 얘도 텍스트로 넌 이러이러한 애야. 그러면은 클로드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클로드가 서브 에이전트에 맞게끔 알아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쪽으로 보내요.
얘가 메인으로 작업되게요. 그러면 얘는 컨텍스트 0%부터 해서 새롭게 작업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서버 에이전트 기능이에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클로드가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기능 있죠. 클로드에 울트라 코드라고 있어요. 울트라 코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막 클로드로 자동화면 만드시는 분들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제가 지금 로그인이 이게 안 돼 있는데 이 볼트라고 명령어로 치면은 여기 울트라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터라고 된 똑똑한 애예요. 필요하다면은 그냥 단건으로 계산을 해주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본인이 에이전트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에이전트를 마구 만들어서 병렬 처리를 해줍니다. 그 작업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느려져요. 왜냐하면 병렬로 에이전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들이 다 작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울트라 코드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로드 하나 가지고 저렇게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는데 작업 효율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자, 여기 클로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클로드를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클로드 1, 얘는 메인 클로드예요. 메인, 그리고 클로드 2, 그리고 클로드 3, 클 3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 클로드 1을 울트라 코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2도 울트라 코드, 클로드 3도 울트라 코드.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클로드 1은 무슨 역할을 하냐? 예로 들어볼게요. 클로드 1은 국내 주식만 다루는 애예요. 클로드 2는 해외 주식만 다루는 애예요. 클로드 3은 해외 선물만 다루는 애입니다. 이렇게 잡아놨다고 했을 때 잠깐만요. 자, 다시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메인 클로드를 통해서 이 국내 주식 하는 애한테 뭔가 명령을 하달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인 클로드한테 하는 거는 우리입니다. 사람. 그럼 얘는 얘한테 가요. 그럼 얘는 얘한테 갑니다. 그럼 얘 클로드 1은 울트라 코드를 작업을 하는 거고 클로드 2 또 울트라 코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여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얘가 메인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생성이 될지 모르겠네요. 얘 지우고 자, 지금 얘가 메인이에요. 이름을 바꿀 수가 있네요. 리네 메인 클로드. 그리고 얘가 뭐 국내 해외 주식 C 클로드. 그럼 여기도 클로드를 하나 로그인 해주고요. 그러면 자, 여기 또 하나 더 만들고요. 얘는 해외 선물 클로드. 뭐 국내 주식 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예시예요. 클로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하나, 둘, 세 개예요. 클로드가. 그래서 메인이 저랑 소통하는 애고요. 얘 소통하는 거를 얘가 얘한테 보내기도 하고 얘가 얘한테 보내기도 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클로드만 하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걔한테 보내서 걔는 그것만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 해외 선물은 그것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클로드 여러 개로 나눠서 분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클로드에서는 울트라 코드 막 이런 걸 내놓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하나 켜서 다 해라. 굳이 뭐 이렇게 여러 개 나누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 도입이에요. 자동화를 만들기 위한 도입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뭐 10명분의 1, 뭐 같지 않다. 여러 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처럼 조직을 세운다. 방금 설명한 게 저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들고요. 제가 관리할 하나 메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팀장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회사 같으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자동화 매매에 맞게 얘가 이제 메인 그냥 구명 클로드예요. 구명 클. 그리고 뭐 이 팀장 여기 팀은 국내 주식팀. 그리고 여기 팀은 뭐 해외 주식팀 해주. 여기 팀은 해외 선물팀. 또 만약에 코인 있다. 그럼 코인 팀. 뭐 많을 거예요. 리서치만 한다. 리서치 팀. 이렇게 팀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얘 클로드고요.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켜놔요. 그리고 얘만의 뭐 작업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설정을 해두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클로드 세션을 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해되죠?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저는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거지. 아마 일반적으로 하시는 우리 프로그램 동산 비전공자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나누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나누면은 작업 효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이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이때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버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버스. 이 버스라는 개념은 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긴 한데 그냥 제가 주로 씁니다. 꼭 버스라고 안 불러도 돼요. 뭐 핸드오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러요. 이게 뭐냐면요. 클로드는 클로드한테 대화를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얘가 작업한다고 갑자기 본인이 작업하던 대화 내용을 얘한테 던져주지 못해요. 왜냐면은 얘랑 별도의 프로세스예요.
별도의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작업하는 거 내용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얘한테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그냥 가만히 자요. 이렇게 가만히 잡니다. 자는 동안에 클로드끼리 대화하면서 진행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꼭 클로드가 아니어야 돼요. 코덱스 쓰시는 분은 코덱스, 다른 뭐 제미나이 거 쓰시는 분은 그 제미나이 거 해서 서로 대화를 왔다 갔다 하게끔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버스 볼까요? 버스 이 개념 알아야 돼요. 이따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 그 스크린샷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PM 클로드가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요. 나 지금 내가 지금 자는 동안에 내가 이런 전략 자동화를 만들고 싶어. 너가 좀 만들어 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로드랑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오케이 좋아 그런 식으로 만들자 했어요. 그러면은 클로드는 필요한 팀한테 데이터를 보내야 돼요. 너 이렇게 작업을 해줘라고 클로드한테 보내고 엔터까지 알아서 쳐줘야 됩니다. 채팅 메시지를 넣었잖아요. 그럼 엔터까지 쳐줘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버스라는 애가 클로드 실행되고 있는 애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만약에 이 PM이 저로부터 데이터를 뭔가 내용을 전달받고 작업을 진행을 할 때 특정 명령어나 특정 대화를 요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 국내 주식 팀한테 이런 작업 보내줘 하면은 잠깐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제가 있고 저 PM이 있어요. 그리고 PM 클로드가 있고 이 PM 클로드가 저한테 내용을 전달 받았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막 확인해요. 확인을 막 한 다음에 그러면은 자동화 매매를 이제 제가 자니까 자동화 매매를 아침까지 가능한 영역들만 작업 끝내놔줘. 이렇게 돼요. 이 메시지를 본인이 축약을 했어요. 제 요구사항을 받고 나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만약에 해외 주식으로 할게요. 해외 주식 팀한테 보내요. 그러면은 해외 주식 팀 장한테 그거를 보냅니다. 그럼 팀장 클로드는 이 메시지를 받아서 알아서 엔터를 쳐가지고 여기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서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엔터도 쳐주고 해줄 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버스라는 애를 하나 실행시켜가지고 이 버스는 대화를 주고받거니 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 기록을 하면서 지금 보내도 될지 말지를 막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라는 애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팀장도 대화를 하다가 잠깐만 내가 작업하기에는 너무 작업량이 크진 않네. 팀원한테 보내면 되겠다. 그러면 팀원 클로드가 있을 거예요. 얘한테 또 보내요. 그럼 얘도 이 메시지로 어떻게 하라고 보내고요. 이걸 엔터를 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팀원이 작업이 끝나면은 그거를 다시 팀장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본인이 만드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팀장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얘도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 얘도 작업하고 동시에 다 작업합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엄청 빠른 거예요. 작업량이 많고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로드를 막 3개씩 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더 진행하기 전에 다음 내용 제가 설명드렸던 거네요. 진행하기 전에 스크린샷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스크린샷이 지금 올라와 있는지 봐야겠네요. BT 그림 파일 여기 있네요. 자, 제가 좀 중요 정보들이 많아서 좀 가렸습니다. 자, 이 스크린샷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할게요. 이제 버스라는 개념을 알았어요. 그 버스가 지금 이겁니다. 이 버스요. 딜리버리 배달원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클로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메시지 보낼까 저기에 메시지 보낼까 막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도 그 메시지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조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클로드를 안 키고 그냥 얘만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폴더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다 하나하나 팀이거든요. 제가 팀 1, 팀 2, 팀 3, 팀 4, 팀 5, 팀 6, 팀 7. 팀이 거의 10개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팀 하나가 작업이 끝나면은 그 팀을 지우고 새로운 팀이 또 생기고 이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작업량이 빨리 끝나면은 팀이 3개만 남고 그래요. 계속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워크스페이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TUI라는 걸 알아야 돼요. TUI. 우리가 클로드 CLI 실행할 때 VS 코드를 보면요. 자, 저는 VS 코드 안 쓰긴 해요. 근데 VS 코드 쓰시는 분도 아직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죠? 이 화면이 CLI고요. 또 이 화면 안에 지금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거 이거를 TUI라고 합니다. TUI. 그러므로 TUI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모든 형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드도 TUI로 본인들 스타일대로 만든 거예요. 본인만의 터미널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UI 저걸 얘기를 왜 하냐면요. TUI를 본인이 직접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저희 회사 다른 개발자분도 본인만의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클로드처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진 않고요. 직접 만들긴 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CMOX라는 걸 전 이용을 주로 해요. CMOX. 윈도우에서는 이용을 못 하고요.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이게 오픈 소스거든요. 지금 맥에서 쓰입니다. CMOX가 지금 이거예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CMOX는 정확히 AI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른 AI 툴 도구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의 뭐 안티그래픽인가?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워크스페이스예요. 저는 워크스페이스라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폴더라고 하죠. 더 쉽게. 폴더 하나 만든 거고요. 두 번째 폴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 내가 원하는 터미널들이 여러 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띄울 수 있고 그 터미널에 나만의 디자인으로 뭔가 입히고 싶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화면들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를 TUI라고 보통 불러요. TUI로 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터미널 안에 나만의 그 모양을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지금 클로드가 하나 있잖아요. 클로드 1, 클로드 2, 클로드 여러 개 켜잖아요. 버스라는 거는 이 TUI 환경을 트래킹하면서 이 TUI 환경에다가 텍스트를 넣고 엔터를 쳐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은 터미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터미널에서 나만의 디자인을 이쁘게 입히려면은 TUI라는 거를 꾸며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이해되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우선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자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클로드를 여러 개를 써야 된다. 클로드 팀장 그리고 클로드 팀원 여러 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대화를 해서 이런 작업을 해줘. 나는 잘게라고 하면은 클로드 팀장이 그 대화를 받아서 막 분석을 해서 본인이 처리할 수 있으면 본인이 처리하고 그게 아니면은 팀원한테 넘길 겁니다. 팀원한테 넘겨요. 팀원한테 넘길 때 클로드는 넘길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넘길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는 애가 버스라는 기능이고 그 버스라는 기능은 이렇게 별도로 실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매 초 계속 확인을 합니다. 넘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내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한눈에 보고 싶다 하면은 TUI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꾸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TUI를 이용하면은 정말 경량화된 다양한 AI를 위한 이런 화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요. 여기 핸드오프. 이제 버스라는 애는 뭐라냐면요. 클로드 팀장이 클로드 팀원한테 작업을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넘기는 그 용어가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라는 애가 주시하고 있다가 저 클로더가 이 클로드를 넘기고 싶어 하네. 그럼 본인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핸드오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보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라서 이 핸드오프라는 용어를 클로드한테 얘기를 하면 클로드가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보면은 뭐 클로드 A 작업 완료해서 끝났어 이어받아 클로드 B한테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면은 A가 끝내면 결과를 버스로 넘기고 B가 그대로 이어서 작업한다. 사람이 보프트할 필요 없이 릴레이처럼 계속 돈다. 그리고 이렇게 넘기는 거를 핸드오프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길은 딱 세 갈래. 수직, 팀장 직원 혹은 직원끼리 혹은 팀장이 PM한테 이렇게 준다. 그래서 이겁니다. 보면은 제가 뭔가 대화를 해서 이렇게 작업하자 하면은 팀장한테 보내고 이렇게 그리고 직원이 끝나면은 팀장한테 보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팀장이 팀장한테 다시 넘길 수도 있고 야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너의 거야 너희가 받아서 해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 지금 이거를 어디다 보내면 좋을까 이런 결정들은 클로드가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99%라고 했잖아요. 자동화가 그 1%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까지 완전 개입을 없애고 싶다 하면은 이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 이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자동화에 관한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은데 완벽하진 않아요. 100% 자동화로 돌리는 오픈소스가 있다 한들 막상 그걸 돌려보면은 작업물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술 발전이 좀 더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자, 그러고 이제 거의 막바지 설명인데요. 직원은 격리된 방에서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클로드 그거 있잖아요. 클로드를 돌릴 때 클로드가 물어보잖아요. 나 이거 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할까 말까 막 예스 노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없애야 돼요. 그것까지 없애는 방법들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요. 바이패스 퍼미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클로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왜 위험한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바이패스 기능이 뭐냐면요. 이 바이패스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를 잠깐 종료할게요. 종료하고 다시 로그인해요. 보시면은 클로드 실행을 하는데요. 옆에 덴저로스라는 막 이상한 명령어를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쉬프트 탭을 누르면요. 바뀌어요. 이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권한을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삭제하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가. 그래서 이 바이패스 퍼미션으로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혼자 다 해요. 혼자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위험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글들 있죠. SNS 보면은 나 지금 하드가 삭제됐다. 클로드가 지워버렸다. 그게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권한이 있어서 그렇고. 윤현성님이 팩캠에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대로 프로그램 구축하면 근데 프로그램 돌릴 때마다 클로드 API 비용이 나가는 구조인가요? 파이썬이 처리하는 건가요? 그거는 잠깐 빠르게 설명드리면요. 클로드 구독을 해야 돼요. 구독. 그래서 어찌 보면 API 비용이 나가는 게 맞죠. 근데 종량제가 아니라요. 종량제로 하시면 안 돼요. 종량제로 하지 마시고 구독을 하세요. 그 맥스 구독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 맥스 구독 안에서 이제 토큰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파이썬이 처리하는 건가요? 그 자동화 매매는 웬만하면 파이썬으로 만드세요. 데이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처리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도움됐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잠깐만요. 자, 그 바이패스 이 모드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모드를 넣으려면은 방금처럼 이 명령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모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막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이 모드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저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더 설명을 가볼게요. 저게 왜 필요하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뭐 물어보질 않아요. 클로드가 다 해줍니다. 그래야지 자동화를 할 수 있겠죠. 다 해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게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보안 사항 같은 것도 혼자 막 계산을 해가지고 갑자기 GitHub 이런 데가 있어요. 제 데이터 저장하는 클라우드죠. GitHub에 뭐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삭제하지 말아야 될 내 전략을 얘가 임의로 막 삭제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바이패스를 쓰되 웬만하면은 격리된 환경에 써야 돼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에서 클로드를 실행했습니다. 클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클로드가 이제 컴퓨터의 모든 제어권을 저 바이패스에 의해서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 안에 메모리를 따로 뽑아가지고 여기 자물쇠 딱 걸어요. 여기 안에서만 클로드가 실행되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실행되는 거는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컴퓨터의 모든 제어권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 안에서 클로드는 바이패스예요. 모든 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클로드한테 뭐 필요한 권한들을 넣어주고 싶다 하면은 밖에서 역으로 넣어주면 돼요. 너 파일 삭제할 수 있는 권한 내가 줄게. 그럼 얘는 클로드는 바이패스임에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리고 뭐 너 GitHub에 데이터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줄게 하면은 또 권한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세미나가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클로드 공식 문서에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바이패스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쓰기 싫다 이러면은 클로드 자체에 디나이라고 조건들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건들은 클로드가 확인하면서 거는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100% 완전 안심할 정도로 걸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이 조건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걸어 써라 대신에 완전 100%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엔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좀 요즘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튼 우리 컴퓨터 자체에서 완전 격리시키려면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승인 게이트.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팀장이 작업을 완료했고 그 다음 단계 갈 때 그러면요. 승인 여건 컴퓨터부터 한다. 이거 같은 얘기네요. 이거 건너뛰고 그리고 끊기지 않는 미걸 자동 재활용.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우선 이거 설명하기 전에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있고 우리가 클로드 팀장이랑 클로드 뭐 PM이라고 할게요. PM이랑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PM이 클로드 팀장한테
작업할 걸 던져주고요. 팀장은 본인이 보기에 팀원한테 보내는 게 낫겠다. 그럼 팀원이 100%다 작업을 하게끔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럼 팀원이 작업이 끝나면은 팀장한테 보내던가 다시 우리한테 오게끔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끔 감시하는 애가 버스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넘기는 거를 핸드오프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클로드가 돌면서 계속 우리한테 yes or no를 물어보니까 그것까지 없애게 만들기 위해서 바이패스라는 거를 세팅을 해놓는다. 그리고 바이패스라는 거 세팅하면은 모든 파일을 다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인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환경, 그거를 뭐 샌드박스라고 부르거든요. 독립된 환경에서 실행하게끔 한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좀 하나 단어를 빼먹었는데, 이 샌드박스를 세팅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도커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가장 많이 쓰여요. 도커라는 애를 이용해서 샌드박스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메모리를 별도로 할당을 해서 거기 안에 팀원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마구마구 바이패스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몇 가지만 더 보면은, 자, 그럼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버스가 저렇게 대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클로드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클로드 있고 질문 뭐 그리고 답변 그리고 또 질문 또 답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이 대화량이 많아지잖아요. 어느 정도 좀 많아지면은 클로드가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깨끗하게 지워주고 새로운 채팅에서 다시 작업하게 만들 수 없을까? 내가 자는 동안에 혼자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역시 버스라는 애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확인하는 거예요. 이 클로드는 지금 대화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기도 해요. 아니면 개수로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난 100만 토큰당 요약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얼마큼 찾는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스테투스 라인이라는 클로드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이 버스 같은 애들이 이게 얼마나 차고 있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그리고 클로드 자체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저거에 대한 명령을 주입을 해놓으면은 지금 내가 대화를 얼마큼 썼는지를 봅니다. 근데 본인이 보기에 지금 대화를 한 거의 50% 썼네. 대화가 너무 무거운데? 이러다 보면은 중요한 작업을 못하고 내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면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해서 그 대화 내용들을 본인이 싹 다 지워주고 다시 0%에서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완성이 돼야지만 100%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컨텍스트가 80% 차면은 알아서 클리어를 해주고요. 대화를 싹 비워주고요. 대화를 비우기 전에 뭘 하냐면은 지금까지 수정한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먼저 기록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알아서 그 기록들을 불러와요. 그걸 보통 캐치라 그래요. 기록도 불러와서 작업을 이어가요. 이거를 무한 구례로 계속 돌려요. 그러면은 컨테스트가 찼다고 이제 내가 사람이 와서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클로드가 알아서 해줍니다. 지금은 클로드 자체에 이런 기능들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 대화 내용을 감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클로드 자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따로 명령어를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클로드 자체에 이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그때 거기 있는 거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그래서 세팅에 대한 5가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순환 굴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무리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동화 매매 조직을 만들어서 무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로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만약 자동화 매매를 만들 건데 여기에 백테스팅도 돌리고 전략들 성능 검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성능이 나쁘면은 뭐 전략을 바꿔줘야겠죠. 그럼 전략을 바꿀 때 리서치를 먼저 하겠죠. 어떤 전략, 어떤 정보가 좋을지. 그럼 그거 가지고 자동화 다시 만들고 다시 돌려야겠죠. 이거를 무한으로 해줄 수 없을까? 무한으로 어떻게 하냐?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저 방식대로 세팅하면은 흉내는 내볼 수 있다. 근데 그게 완전 무한이 아니라서 중간에 대화가 끊길 수도 있어요. 좀 자주 끊겨요. 그래도 거의 99% 웬만큼은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이상으로 가는 거는 이제 개인의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저도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커뮤니티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는 저 내용을 저기서 끝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